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치주과 이효정입니다. 오스템 수요 세미나 카우에서 알려드리는 임플란트 치료 성공을 위한 키포인트 세션입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업데이트된 항혈전제 복용 환자의 치과 치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2020년 10월에 인공관절을 위해서 혈전용해제를 끊고 있던 환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하고 혈전용해제를 끊어서 사망을 한 위험이 많이 증가한 그런 사건들인데요. 실제로 백내장, 임플란트, 대장 내시경 이런 시술들을 준비하면서 환자들이 약을 많이 끊고 이로 인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끊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항혈전 용해제 등의 그 유형과 기전, 그리고 치과 치료 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출혈이 됐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임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혈전제는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이것들의 목적은 피를 묽게 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을 저희가 임상에서 볼 일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백색 혈전, 적색 혈전 이렇게 나누게 되겠습니다. 백색 혈전이라는 동맥에 주로 압이 높은 동맥에 있어서 혈소판이 거기에 손상되는 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복구 목적으로 오게 되는 혈소판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적색 혈전은 주로 느리게 지나가는 쌓이게 되는 곳에 생기는, 그래서 응고제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적색 혈전에는 항응고제를 사용을 하게 돼서 주로 환자들의 병명은 부정맥 등이 있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동맥 백색 혈전이라고 하게 되면 항혈소판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주로 심근경색, MI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보는 환자들은 이 두 가지 병명을 가지고 아스피린이라고 알고 있는 혈소판제나 흔히 알고 있는 와파린이나 노악 등을 먹게 되는 그런 응고제를 드시는 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전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이와 같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텐트나 인공 심장판,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을 끼고 있거나 다른 신장 투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복용을 하게 되고, 환자들이 연세가 들고 고령이 되다 보면 여기저기서 먹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을 한다고 약을 여러 개를 주는데요. 당뇨를 치료하는데 거기서 약을 여러 개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측에 있는 혈전용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은 제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고 언급을 많이 하지 않고요. 혈소판제와 항응고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혈소판제는 아스피린과 같이 혈소판의 응집에 억제를 타겟해서 주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콕스1에 그 작용을 하게 돼서 보통 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7일에서 10일 정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 플라빅스로 알고 있는 약을 가장 더 많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쓰거나 아니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듀얼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조금 더 기전이 작고 출혈 경향이 약간은 아스피린보다는 더 적은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플라빅스와 같은 기전으로 보이는 것이 주로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위에 있는 그런 약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주로 항혈소판제에 해당하는 약들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은 플라빅스와 아스피린, 그리고 위에 있는 유크리드정 같은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의 기전은 피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캐스케이드의 어딘가를 타겟을 해서 그런 기전에 작용을 하게 되는 약인데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와파린에서 노악이라는 약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요새는 큰 병원에 있는 처방을 많이 받아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혈전용해제를 이걸 먹게 되는데 자레톨이라던가 프라닥사드를 드시게 되는데 기존에 와파린을 쓰시던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조건에서 5일에서 7일 정도 또 환자마다 일일이 달랐던 것에 비하면 요 노악이란 제제는 1, 2일 정도만 끊기 때문에 리커버도 좋고 또 출혈 경향도 적고 하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가장 이제 흔히 처음 많이 쓰게 된 거는 자레톨이라는데 요것은 약간 혈중 크레아틴 청소율의 그런 기능에 따라서 중단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1일 내지는 2일 즉 오늘 시술을 하면 오늘 끊고 어제 끊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3일 이상은 잘 끊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엘리키스는 노악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약인데 이것이 노악 중에서 출혈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마무리의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플라빅스와 이 엘리키스가 가장 출혈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신장의 기능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시술하는 그날 하루 정도 끊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릭시아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으로서 신장 기능과 상관없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요새는 교수님들이 요 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은 고령 환자가 많고 또 전신질환이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그다음 당뇨병 보시는 내분비내과, 그리고 신경과, 그러니까 뇌경색 쪽을 보시는 흉부외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약을 루틴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더 와파린 쪽은 많이 줄어들고 릭시아나나 이런 노악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닥사도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렇게 노악들은 시술을 하기 전에 1, 2일만 끊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도 편코 의사들도 요 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매니지를 하고 있고요. 고전적으로 저희는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와파린을 많이 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중단하는 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1에서 8일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약도 그렇지만 제 맘대로 끊으라고 할 수가 없는데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는 헤파린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사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문지르면 안 되고 피스톤 같은 것도 한 번에 빼면 안 돼서 조금 임상적으로는 사용하기가 불편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복지 쪽 그런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필요 없다. 중단할 필요 없다. 그냥 마이너한 서저리는 그냥 가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게 점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만 있고 큰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장을 조금은 잘 모르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중단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리스크와 중단을 하지 않아서 블리딩이 됐을 때 하는 리스크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중단을 해서 오는 게 거의 페이탈하고 비가역적으로 뇌경색이나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피가 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비슷하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실태를 보게 되면은 한번 당해보면 좀 약간 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점점 더 많이 드시고 이분들이 또 오래 사시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번 이렇게 환자분들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좀 내가 고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아주 의사들이 보수적이 됩니다. 저도 지금 환자분 말은 뭐 이렇게 많이 그래도 중풍보다는 빈혈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하에 우리 피가 나더라도 꼭 누르고 꼭 참고 응급실에는 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지금 환자분 중에 걱정이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 더위에 그 지혈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치면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를 내가 감수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계속 될 때까지 밀어버리고 보지 않았으면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환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심하지 않는 경우라도 완전히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미리 그냥 질에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처음 카테고리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혈소판 쪽이구나. 아스피린, 플라벡스 쪽이구나. 이게 노악, 자레톨, 프라닥사, 릭시아나 그리고 와파린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구분을 하게 되고 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사실은 의사 선생님하고 반드시 소통하는 게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여의치 않을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충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플라빅스나 아스피린은 여자들이 드시는 분이 좀 많고 그리고 조금 잘 듣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잘 눌러주거나 하면 조금 잘 멈추기도 하지만 이 노악이나 와파린 쪽은 사실 조금 반응이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이 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간암이나 간경화 같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고 자기가 간경화가 있고 뭐 간암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은 이 약도 복용을 하고 있을 때는 안 보시는 게 차라리 조금 나으실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고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혈소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아스피린보다도 출혈 경향이 낮고 치료 전 중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골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고 트라우마를 많이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안 하셔도 혹은 합의하에 그날 하루만, 그러니까 일주일 5일 이렇지 않고 합의하에 하루 정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 정도로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의사한테 꼭 보내지 않고 탁가을에 보내지 않고 요거 하나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병원에는 좀 약을 세게 쓰셔서 2개를 듀얼로 아스피린도 먹고 플라빅스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 정도만 이렇게 해라 하고 의사들이 지침을 해오기도 하지만 플라빅스 하나만 먹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피는 나지만 다른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임상적으로 하게 되고요.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이거는 특히나 이제 먼저 와파린을 보게 되면 INR을 확인하고 말이 무슨 4 이하면 된다고 하지만 2.5 이렇게 돼도 정말 끔찍하게 피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감수를 하지 마시고 와파린을 먹는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하고 같이 엮어서 컨설트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일 전, 8일 전 다 다양합니다. 이건 실제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악은 이것도 내 맘대로 끊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의사들이 보통 오늘 시술을 하면 오늘 아니면 오늘 어제 이렇게 이틀 그렇게 끊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피가 안 나면 다시 복용을 해라. 혹시 다음날 피가 나면 그날 끊고 그러니까 모레부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환자들이 잘 따릅니다. 보통 환자들이 이 치과만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리얼로 백내장도 하고 또 대장 내시경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험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환자들이 그 경험에 따라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간격이 너무 3년 전, 5년 전 이러면 그 사람이 오늘하고 그때하고 같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의 전신적인 상황이 그때그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문의하시고 내가 그것만 믿고서 진행하지 말고 환자들 말만 듣지 않으시고 물어는 보시되 상대적으로 와파린보다는 중단도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좀 편한 그런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런 환자들은 치과 시술을 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아예 어디가 막혀가지고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의 주제에는 조금 해당하지 않고요. 약물들이 여러 가지 상호 기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아목스실린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아목스실린이 어떤 경우에는 응고가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대체로 이제 출혈이 엔세이드랑 합쳤을 때는 조금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우울증 약 같은 거 먹으면은 조금 출혈 경향이 달라지게 된다. 요 정도는 약전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첫째 그 연조직 출혈은 언젠가는 멈춥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되게 조바심이 나고 피가 나면 자꾸 꺼지를 떼보고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음압이 생겨가지고 이제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꽉 물지 못하거나 혹은 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적당하지 않아서 물리는 게 힘이 애초에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조직은 그래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춘다. 그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환자들에게 업라이트, 그러니까 뭐 소파에서 주무시거나 베개를 꼭 높이 한다던가 안마의자에서 주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골에서 피가 나는 경우는 약간은 더 오래 가고요. 눌러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게 앉아서 주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 5일 정도 안마의자에서 잘 잤는데 자기도 궁금하고 원래 좀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하는 운동 자체가 물구나무를 쓴답니다. 그래서 환자가 5일 동안 다 괜찮았는데 그 5일째 물구나무를 쓰니까 확 나와가지고 응급실에 오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밥을 뽑을 때까지 그 조금 안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그런 워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약을 오래 먹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제 임플란트 환자였는데요.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조직은 압박지혈을 주로 잘하면 되고 제가 쓰는 그런 것 중에서 정확한 지혈 타겟점을 잡아가지고 잘 눌러주면 되는데 실제로 에이스 스탑이라는 그러한 제가 제품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약간 좀 꾸덕꾸덕한 꺼즈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런 좀 굳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서 꾹 눌러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옛날로 치면 뭐 보스민 같은 그런 식으로 아예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고 있는 재료고 아래와 같은 재료들이 좀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비로 지진다 이렇게 소각기를 쓰기도 하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환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워낙 그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하여튼 뭐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있고요. 분악수도 구비는 되고 있는데 뭐 수술장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긴 합니다. 주로 그 체어 사이드에서 제가 하는 치료로는 발치와나 그 피가 많이 날 경우에는 콜라겐 스펀지, 아테로플러그 같은 것을 집어넣고 꾹 눌러가지고 사이즈가 큰데 누르면 막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그런 약간의 막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많이 수처를 좀 해주는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보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케이스를 이제 세 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환자는 나이도 많고 좀 막 여러 가지 전신질환이 줄줄이 달려서 굉장히 처음에 보수적으로 이제 이를 뽑아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환자가 1차 주소가 전치부의 해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치부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뼈도 없어가지고 피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먼저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약이 있어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끊고 시키는 대로 다 해서 했습니다. 근데 발치를 하고 뭐 임플란트를 하고 이것도 많이 기다렸지만 실제로 그 기다리면서 뭐 발치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기간들이 다 프로시저가 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주 끊기 싫어서 또 더 많이 질질 끌어서 이제 기다린 그런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빼고 나서는 뭐 출혈소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충분히 또 너무 오래 또 기다려서 또 임플란트를 아주 조심스럽게 겨울은 피하고 이렇게 해서 심었더니 이 환자가 굉장히 이제 좀 오래 걸려서 지치기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이거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로컬에 그 채취과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2차 수술을 하러 기다리는 그 8개월, 그 겨울 피하고 이렇게 약을 자주 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약도 끊지 않고 피도 안 나고 저렇게 많이 다 빼가지고 좋아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자기는 치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를 다 우리 병원에서 다니기 때문에 관리는 저한테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로 그 약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겼지만 또 저렇게 잘 하시는 로컬 원장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줘서 저는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다 비급여로 저렇게 8개월 만에 다 치료를 하고 오셨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와파린을 드시는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의하는 것 같이 의사하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5일씩 끊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거 하나 심어놓고 1차 수술을 피가 잘 안 나서 무사히 했기 때문에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있다가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이 환자는 2차 수술, 그러니까 세컨오피스 에피칼리 리포지션 한 거 가지고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오히려 이런 출혈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침착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완전히 정말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말할 때 꿀렁꿀렁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수혈을 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INR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또 유독 이런 경향이 있고 자주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넘어져서 여기저기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우측에 있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겠다고 제가 안 한다고 나는 도망 다니고 막 그랬는데 환자분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2번을 피하다가 로우 몰레큘라 웨이트 헤파린을 써가서 이거는 이제 임상에서 선생님들께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저도 순환계내과 의사가 협진을 해서 아예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건 방광기가 6시기 때문에 약제를 조절해가지고 수술할 때 딱 끊고 다시 그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무사히 해결을 해서 2개를 발치하고 또 이분을 보기가 너무 어려서 즉시 식립을 하고 무사히 잘 마무리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 환자는 굉장히 저도 되게 마음이 좀 그런 환자인데요. 이 환자분이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릭시아나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88세고 무슨 전립선 암도 치료한 경험이도 약도 줄줄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의사한테 보내지 않고 환자하고 합의하에 빈혈이 중풍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발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굉장히 점잖으시고 되게 협조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를 뽑고 나서 출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피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릭시아나를 먹는데 와파린 정도는 아니었지만 멍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 뿌리를 조금 남은 거를 앵킬로시스가 돼 있는 거를 제거하지 말 걸 그걸 제거를 해서 좀 벌을 썼더니 굉장히 오래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보호자 없이도 자기가 와가지고 매일 저희하고 체크하고 괜찮아졌어 하고 느리게 걷지만 매일 그렇게 되게 무리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괜찮은 분이셨는데 이제 노인병 내과에 가서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거의 났었어요. 이제 피도 안 났는데 보니까 아니 그 약을 끊지 않고 수술을 했냐고 하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분은 나를 소홀하게 공부를 안 하고 치료를 했구나 해서 내가 고생을 했구나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치과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서운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우리 간호사분들도 민원에 굉장히 강한데 환자분이 우리를 되게 신뢰했다가 의사의 그런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게 너무 속상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리 그런 게 해서 저도 이제 보수적으로 또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거 보고 올해는 환자인데 약간 본인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는 하시고 철분제 먹고 또 금방 나아지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분이 상심을 해서 돌아가실까 봐 되게 많이 속상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게 항혈전제 중에 아스피린 계통인지 응고제 계통인지 노악 같은 건지 확인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게 나한테 좋고요. 그리고 그런 보수적으로 하되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겁내지 말고 보내면 뭐 볼 사람도 없기 환자들이 너무 이제 다들 먹고 있기 때문에 빈혈보다는 중풍이 무섭지 않냐 합의하에 이렇게 피가 나더라도 안전장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도 이런 일이 많고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순환계내과, 흉부외과, 신경과, 뇌경색을 보는 교수님들과 오죽하면 자율혁신 과제를 해가지고 이거의 프로세스에 간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환자를 보면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니까 탁과 의뢰를 보내면 그 환자가 그 며칠 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되고 그 약속을 듣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거나 억지로 가도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치과에도 그날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